새로운 또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어느 분이실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오랜만에 뵀는데 아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강훈식 의원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좀 전에도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오늘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본회의장에 직접 강 의원도 계셨죠? 네네. 예, 좀 뒷얘기도 좀 저희가 재밌게 좀 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은지 기자,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하는데 좀 약간 좀 어색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손을 내미니까 당황해서 손을 내밀긴 했는데 악수를 해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그 어떤 식의 장면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 한국당 의원들 앞에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 의원들 쪽으로 다가가니까 악수를 안 하려다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본회의장 중간 쪽을 여당 의원들이 이제 좌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당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나갈 때 저렇게 예상치 못하게 한국당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렇군요. 청와대에 좀 물어봤더니 그 다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획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는 여당 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야당,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 쪽으로 나오면서 상생의 정치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나게 그렇군요.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도 뭐 마지못해서 웃거나 박수를 치거나 뭐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예, 앉아있는 의원들도 있고 서 있는 의원들도 있고 상당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잠깐 보긴 했습니다만 좀 영상으로 자세히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느낌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강훈식 의원 오늘 좀 네. 본회의장 계셨잖아요. 네. 좀 어땠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예. 분위기는 사실 메시지보다 저 행동이 더 기억 남는 장면이었다고 봐야 되죠. 예. 아까 이제 노은지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했다는 것보다 대통령 동선을 일단 청와대에서는 확인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들어가고 어디로 나올 건지. 근데 저는 오늘의 저 모습에서 약간 다음 장면이 더 기대됩니다. 어떤 장면? 다음 장면이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이제 우리 한국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사실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예. 그 보수당이고 야당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자기네들이 입장 표명을 정치적으로 한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모습에 대통령이 과거 같으면 왔던 곳을 받은 그냥 바로 나갈 경우들이 더 많았는데 예. 그런 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야당을 가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국회 전체 한 바퀴를 도셨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군요. 시작은 한국당이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까지 악수를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도 이게 이후에 딱 일주일 있으면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이 11월 7일 날 방한하죠. 그렇죠. 예. 20년이 넘게 만에 우리나라를 처음 와갖고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이때 우리 보수정당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하다못해 그러면 우리 핵 좀 준비 좀 하게 도와달라고 할 건지 이것도 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사실 또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의 만남이었어요. 네. 좀 뒷얘기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자, 일단 홍준표 대표가 이제 청와대에서 한 2차례 정도 여야 대표 만찬을 좀 주최를 했었지만 나가지 않았잖아요. 예. 오히려 1대1 대통령과 1대1 회동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계속 피력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거의 제대로 만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만나서 좀 어떤 약간 얘기를 어색한 듣나요? 기류를 좀 약간 보였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 오늘은 오셨네요. 이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여기는 국회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홍 대표가 미국에 다녀온 것도 방미한 것도 따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다. 네. 약간 좀 어떠세요? 약간 좀 어색하게 좀 받아치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본인의 앙금이 있는데 그걸 약간 자제하면서도 긴 말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저걸 어떻게 읽었냐면은 사실 저 자리에서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근데 그렇죠. 본인이 영수회담을 제안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나를 어서 청와대로 초대를 해라.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아이고 뭐 해석 능력이 대단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홍준표 대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훈식 의원께 좀 이건 네.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동아일보랑 저 단독으로 인터뷰를 가졌는데 네.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화면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탁월한 행정관이 있어서 정치적 쇼는 참 잘한다. 이 탁월한 행정관이라는 것은 청와대의 탁현민 행정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쇼는 참 잘한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어떻게 보세요? 쇼잉 정치라는 한마디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강훈식 의원은 저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수 정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름 이 진보보다는 과거에 보면 좀 안정감이 있다. 또는 이제 진보보다는 좀 실력도 있는 것 같다. 진보보다는 또 품격도 좀 있다. 이래서 좋아했는데 사실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보수를 좀 지지하셨던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것들이 그렇게 안정감도 못 느끼겠고 네. 품격도 잘 못 느끼겠고 뭐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1야당의 대표면 저런 장면보다는 그 청와대의 행정안 하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국정 운영의 큰 틀로 이야기하는 게 보다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홍준표가 노은지 기자가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네. 뭐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쁘다면서요. 예. 네,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에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사흘 동안 공개 행보가 없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일단 9시 40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사전원담에 참석을 했고요. 지금 국회에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동을 합니다. 네, 이동하는 모습을 일단 보실까요? 일단 당 최고위원과 오찬을 가지기 위해서 일식장, 국회 앞에 있는 일식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전에 홍준표 대표가 그 청와대 관계자 말로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좀 쑥스러워 보였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속 쏘아붙였거든요.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첫 만남 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 이 자리에서는 최고위원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출장 문제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할 것인가 사전 조율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무슨 말을 했을지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홍준표 대표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오늘 오찬 회동에서 어떤 말씀하실 거예요? 니한테 먼저 보고해야 되나? 밥을 먹고 들어갈 때 저렇게 얘기를 해서 밥을 다 먹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한 가지 행사가 더 있는데요. 저녁에 또 여의도 근처로 이동을 하는데 초선 의원들과 만찬, 이번에는 만찬이 또 중식당으로 갑니다. 네, 이번 주 안에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장 작업을 끝내겠다는 목표로 오늘 초선 의원을 시작으로 내일은 재선 의원, 삼선 의원 차례대로 식사 정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있던 이 출당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의원들을 좀 설득하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을지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반발이 굉장히 거센데요.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The USB is now even changed into small SD cards, and in North Korea, this kind of small SD cards for the smartphones are called, among the young boys, we call it nose card. Why we call it nose card? If somebody wants to search your body, whether you have any USBs or whatever, the boys instantly take it out and then put it in your nose. Yes, so they call it nose card. Whereas in Korean terms, we call it 콧구멍 card. That is nose card. And you said, 그러니까 지금 태전공사가 미국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를 아이들이 이제 SD 카드에 담아서 본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이게 가지고 와봤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요 조그만 거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일반적인 SD 카드입니다. SD 카드 좀 커요, 그나마 요거는. 근데 제가 지금 북한 아이들이 콧구멍 속에 넣어서 검열할 때 감춘다는 그 드라마가 녹화되어 있는 SD 카드를 감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라는 거예요. 정말 작죠. 정말 작습니다. 정말 이 콧구멍 안에 들어갈 만큼 아주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기에 뭐 한국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저장시켜서 본다는 건데 강병규 기자. 네. 실제로 여기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이런 우리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지금 북한에 많이 확산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콧구멍 속에 숨기고. 예, 그렇죠. 일단 마이크로 SD 카드는 일반 SD 카드보다 크기도 작고 숨기기도 쉽기 때문에 또 근데 용량이 뒤처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런 영화라든지 그런 파일들을 담기가 상당히 용이한데 일단 태용공사가 이제 저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게 몸수색할 때 숨기기 편하다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만큼
일단은 일단 자신들이 외제 영화를 보는 거, 그리고 인터넷 게임을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즐긴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무척 유용한 도구가 아니지 않냐, 예. 도구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남한 드라마라든지 이 남한 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정보를 차단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근데 한편으로는요. 아이들을 또 무참히 좀 처형하고 그랬던 소식도 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김정은이 왜 아이들 굉장히 예뻐하는 그런 영상 저희가 많이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는 완전 반대였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리정호 예. 씨라고요. 이제 김정은이가 30년 금고직이었던 사람이 보세요. 이런 예. 증언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울면서 좋아하는 듯이 보이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고위 관리들과 가족, 심지어 어린이까지 1년 내내 수천 명이 처형되거나 수청됐다. 그만큼 이렇게 자꾸 저렇게 김정은만 봐도 이렇게 울고 이러는 어린애들을 그렇게 가감 없이 숙청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김정은 체제의 그런 공포 정치가 그러네요. 계속해서 그러네요.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아이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단순히 숙청 이렇게 하니까 사실 와닿는 단어가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네. 사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절차가 좀 궁금한데 예. 김병규 기자가 좀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강병규 그래서 제가 좀 바쁩니다. 예.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2015년에 그 인민재판하는 그 영상입니다. 이겁니까? 예, 몰래카메라로 이제 내부자가 찍어서 이제 외부 그런 언론들에게 보도가 된 건데, 예. 저 지금 하이라이트 처리된 저 동그라미 안에 두 사람이 보여요. 20대 남자 두 명이거든요. 왜 저기 서 있는지 아세요? 왜 서 있는 걸까요? 미국 영화를 봐가지고, 어. 그러니까 SD 카드 같은 데 담아서 일단 미국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공개 재판을 한 겁니다. 저 외에도 사실 공개 처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영상이 공개됐지만, 공개 처형을 하면서 이렇게 경각심을 좀 강조하는 그런 체제 선전의 그런 도구로 좀 사용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방문하고 이제 태전공사가 방문하고 있는 태전공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에 대해서 태전공사가 또 얘기를 털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말이죠.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8 very famous number one musicians of North Korea were killed because of Lee Sol-ju's element. You know, Lee Sol-ju was just a normal singer in Una's orchestra. The total Jang Suk-taek's department, more than 300 people working in department were all, even the families, sent to camps. 네. 네, 예, 저게 무슨 얘기죠? 얘기냐면 2013년에 고모부인 장성택을 좀 잔인하게 이제 처형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 배경에 리설주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택과 리설주가 사실 불륜 관계다 이런 루머들이 나돌았는데 그 이제 은하수 관현악단 이제 단원들을 좀 처형을 한 것이 그런 루머를 퍼뜨려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태영호 전 공사의 입으로 어느 정도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태전공사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자, 저는 잠시 후 60초 1분 후에 다시 이 스튜디오에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쇼잉 정치라는 한마디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강훈식 의원은 저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수 정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름 이 진보보다는 과거에 보면 좀 안정감이 있다. 또는 이제 진보보다는 좀 실력도 있는 것 같다. 진보보다는 또 품격도 좀 있다. 이래서 좋아했는데 사실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보수를 좀 지지하셨던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것들이 그렇게 안정감도 못 느끼겠고 네. 품격도 잘 못 느끼겠고 뭐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1야당의 대표면 저런 장면보다는 그러니까 청와대의 행정관 하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국정 운영의 큰 틀로 이야기하는 게 보다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홍준표가 노은지 기자가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네. 뭐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쁘다면서요. 예. 네,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에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사흘 동안 공개 행보가 없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일단 9시 40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사전원담에 참석을 했고요. 지금 국회에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동을 합니다. 네,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모습에 대통령이 과거 같으면 왔던 곳으로 그냥 바로 나갈 경우들이 더 많았는데 예. 그런 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야당을 가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국회 전체 한 바퀴를 도셨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군요. 시작은 한국당이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까지 악수를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도 이게 이후에 딱 일주일 있으면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이 11월 7일 날 방한한. 그렇죠. 네. 20년이 넘게 만에 우리나라를 처음 와갖고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이때 우리 보수정당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하다못해 그러면 우리 핵 좀 준비 좀 하게 도와달라고 할 건지 이것도 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사실 또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의 만남이었어요. 네. 좀 뒷얘기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자, 일단 홍준표 대표가 이제 청와대에서 한 2차례 정도 여야 대표 만찬을 좀 주최를 했었지만 나가지 않았잖아요. 예. 오히려 1대1 대통령과 1대1 회동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계속 피력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거의 제대로 만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만나서 좀 어떤 약간 얘기를 듣나요? 어색한 기류를 좀 약간 새로운 또 초대수님 모셨습니다. 어느 분이실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오랜만에 뵀는데 악수 한번 하는데 반갑습니다. 자, 강훈식 의원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좀 전에도 저희가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오늘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본회의장에 직접 강 의원도 계셨죠? 네네. 예, 좀 그렇습니다. 뒷얘기도 좀 저희가 재밌게 좀 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은지 기자,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하는데 좀 약간 좀 어색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손을 내미니까 당황해서 손을 내밀긴 했는데 악수를 해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그 어떤 식의 장면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 한국당 의원들 앞에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 의원들 쪽으로 다가가니까 악수를 안 하려다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본회의장 중간 쪽을 여당 의원들이 이제 좌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당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나갈 때 저렇게 예상치 못하게 한국당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나갔거든요. 네. 약간 보였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 오늘은 오셨네요 이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여기는 국회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홍 대표가 미국에 다녀온 것도 방미한 것도 따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다. 네. 약간 좀 어떠세요? 약간 좀 어색하게 좀 받아치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본인의 앙금이 있는데 그걸 약간 자제하면서도 긴 말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저걸 어떻게 읽었냐면은 사실 저 자리에서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근데 그렇죠. 본인이 영수회담을 제안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나를 어서 청와대로 초대를 해라.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아이고, 뭐, 해석 능력이 대단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홍준표 대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훈식 의원께 좀 이건 네, 드려야 될 네.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동아일보랑 저 단독으로 인터뷰를 가졌는데, 네.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화면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탁월한 행정관이 있어서 정치적 쇼는 참 잘한다. 이 탁월한 행정관이라는 것은 청와대의 탁현민 행정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쇼는 참 잘한다. 근데 이게 청와대에 좀 물어봤더니 그 다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획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는 여당 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야당,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 쪽으로 나오면서 상생의 정치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나게 그렇군요.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도 뭐 마지못해서 웃거나 박수를 치거나 뭐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예, 앉아있는 의원들도 있고 서 있는 의원들도 있고 상당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뭐 잠깐 보긴 했습니다만 좀 이 영상으로 자세히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느낌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강훈식 의원 오늘 좀 네. 본회의장 계셨잖아요. 네. 좀 어땠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예. 분위기는 사실 메시지보다 저 행동이 더 기억 남는 장면이었다고 봐야 되죠. 예. 아까 이제 노은지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했다는 것보다 대통령 동선을 일단 청와대에서는 확인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들어가고 어디로 나올 건지. 근데 저는 오늘의 저 모습에서 약간 다음 장면이 더 기대됩니다. 어떤 장면? 다음 장면이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이제 우리 한국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사실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예. 그 보수당이고 야당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자기네들이 입장 표명을 정치적으로